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학생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오늘은 여조부 성범죄 재판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실제 접했던 사안들을 위주로 이런 행동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,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 라는 의미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다음은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거는 뒷부분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랑 연관이 있긴 한데, 우선은 이 정도 사안도 범죄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먼저 강제추행죄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. 일반적으로 의미는 알고 계실 거예요. 신체를 막 만지는 게 추행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, 정의를 말씀드리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, 먼저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안이 다양해요. 먼저 어디를 만져야 추행이 될까요? 가슴, 허리, 엉덩이, 허벅지 이런 거는 당연히 추행이 될 것 같죠. 그럼 머리카락은 어떨까요? 제가 여조부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, 피의자가 상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딱 열리자마자 이제 나가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이제 슬쩍슬쩍 만지는 사안이었어요.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만졌던 거죠. 이런 것도 사실 추행이 됩니다. 다만 모든 상황이 다 강제추행이 되는 건 아니겠죠.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졌어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부터 이제 다양하게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사안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의 손목을 갑자기 잡으면서 자고 가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강제추행이 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1심, 항소심, 대법원이 판결이 서로 갈렸어요. 1심, 2심까지에서는 다 강제추행이다 라고 이제 유죄를 판단을 했는데,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거든요.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, 추행이라는 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이나 연령, 그 다음에 행위자와 그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그 관계가 어떤지,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떤지, 그 시대의 그 다음 성적 도덕 관념이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건데, 사실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정도로 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, 아니면 이제 만약 피의자라면 피해자와의 나의 관계, 피해자의 반응 등등을 좀 종합하면 이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야 이 강제추행이 성립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떤 사안이었냐면, 밤에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어떤 남자가 계속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이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거죠. 근데 이제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세요? 라고 이제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안이었어요. 이것도 그 1심, 2심, 3심이 다 판단이 갈렸습니다. 1심에서는 유죄, 그 다음에 2심에서는 무죄, 3심에는 유죄가 났어요.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,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지 않았냐, 그리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니까 그 상태로 이제 피고인이 몇 초 동안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, 이렇게 됐죠. 이 정도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.
그러니까 폭행 협박 자체가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없다. 뭐 이런 논리인 거죠. 이에 반해서 이제 1심, 그다음 대법원은 유죄를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, 그다음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, 당시 상황, 피해자의 반응,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조금 더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. 판단 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선 뒤따라간 것 자체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, 다시 말해보면 추행의 고의로 우선 피해자를 뒤따라간 거 아니냐라고 봤고요. 그 다음에 실제 몸에 팔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폭행행위에 해당된다. 다시 말하자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이다, 이렇게 봤거든요. 사실 요즘에는 추행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, 그 다음에 판단도 사실 뭐 판사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심지어 이제 아예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떤 사안이었냐면,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도록 하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사안이었어요.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. 그 피해자들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.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피해자를 협박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게 하도록 한 사안이에요. 뭐 협박죄 이런 거는 좀 변론으로 하고,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거든요. 이것도 법원마다 좀 판단이 달랐어요.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,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 내지 뭐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. 그 이유를 보면 뭐 영상을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뭐 피해자가 신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뭐 공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. 피해자들도 협박받았을 때 뭐 사법기관의 신고 등을 통해서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냐, 이런 논리거든요. 근데 이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강제추행죄는 그 범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되는 자수범이라고 하죠. 그런 범죄는 아니고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가능한 뭐 간접정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. 이 사안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유행위 등의 행위를 시켰다면 피해자 자체를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.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말씀드릴 주제가 너무 많아요. 아직 성폭법상 범죄들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는데, 다음번에는 이제 카찰이라고 하는 불법 촬영 범죄, 그리고 뭐 통매음,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들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이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